방금 소개받은 대구에서 명품 주스로 명품 라이프 사업을 하고 있는 PT 신현서입니다. 반갑습니다. PM 사업은 가족 사업입니다. 앞에 먼저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정기영 사님이 제 처제가 되고, 다음 강의하실 분은 제 아내인 정경 사님입니다. 가족 사업이거든요. 제품이 너무 좋다 보니까 가족들이 함께 먹다 보니까 함께 수익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독서와 해독에 대해서 제가 정말 짧고 굵게 이렇게 한번 강의하도록 할게요. 앞에서 잠깐 제 소개를 해주셨지만, 저는 독일 표를 만나기 전에 논스톱이라는 해외 항공 화물 회사를 20년 동안 운영했었습니다. 지금 대구 서구 중년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평범하고 안정적인, 아내는 이제 그때 문화센터 강사를 했거든요. 그런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PM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만난 게 아니라 아내가 먼저 만나게 됐어요. 다리를 크게 다쳤어요. 십자인대가 끊어지면서 이제 한미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휠체어 생활을 하니까 굉장히 활발한 친구가 집에만 있다 보니까 몸도 많이 붓고 또 항생제약을 많이 먹으니까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메네리까지 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부천에 사는 최영이 PM 주스를 보내준 거예요. 그걸 먹고 좋아지니까 이번 한 사업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우리 나이가 이제 50 넘었는데 건강기능식품이니까 함께 사업을 해봐. 열심히 도와줬거든요. 열심히 도와주니까 저희가 PM 사업을 한 지 4년 만에 이런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글자가 좀 깨졌는데, 저희가 원래 대구의 강남에는 수성구 아파트로 저희 이사를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이 거의 다 타고 싶어 하는 차예요. 포르쉐를 제가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111 이런 네 자리 숫자를 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연 4회 이상 전 세계 여행을 다 다닙니다. 제가 남미하고 오세아니아 말고는 2년 동안 다 다닌 것 같아요. 그리고 넥스트 이코노미 잡지에 저희 부부가 실렸습니다. 이렇게 4년 만에 저희 부부가 완전 인생이 안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 PM에 대해서는 앞에 우리 정기영 사장님께서 정말 상세하게 아이들을 잘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독서를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독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니까 우리 자연 생태계가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에서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가 있거든요. 그런 게 어떤 것이냐면 동물 사체, 낙엽, 또 나무가 쓰러져 있으면 얘네들은 미생물, 우리 땅 속에 있는 미생물 분해 작용을 자연스럽게 흙으로 돌아가요. 사람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죠.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인공적인 쓰레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리잖아요. 각종 비료, 플라스틱, 페트병, 농약 등 이런 것들은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안 썩고 1000년 이상 간다고 합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체도 우리 몸의 앞에 신진대사가 안 되면 이래 된다고 했는데, 신진대사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되는 게 뭐냐면 정성적인 음식물이에요. 천연 유기농 과일 야채 곡물, 국물인데 천연 유기농이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방사 유정란, 자연에서 키운 닭돼지, 소 등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균들이 있거든요. 좋은 균들이, 미생물들이 분해 과정을 거쳐서 대변, 소변, 땀 등으로 우리 방 밖으로 배출되는 거예요. 소화하고 영양소를 우리 몸으로 흡수하고 나머지 찌꺼기들은 몸 밖으로 빼내야 되는데 안 빠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정상적인 음식물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사랑하고 밤마다 찾는 것들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합성화학 물질이 첨가된 가공 경제식품, 튀긴 음식 좋아하시죠? 네. 그죠? 어제 드셨어요? 통닭 드시죠? 그 다음에 GMO 사료와 성장 촉진제와 항생제로 키운 닭돼지, 소 등 거의 우리가 먹는 거의 모든 고기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생물이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몸 안에 쌓이게 됩니다. 어느 정도는 분해가 되겠죠. 쌓이게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하고 이런 것들이 어디에 왔을까? 어디서 왔을까? 공부해 보니까 석유화학이 온 거예요. 200년 전부터 석유가 발달되고 석유산업에서 LPG, 이탈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 이런 것들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물, 기타 화학 제품 이런 것도 우리 몸의 우리가 생활하는 곳에 이런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서 독소가 나오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그냥 섬유산업도 괜찮은데 여기가 문제인 거예요. 페인트, 접착제, 세제, 화장품, 식품, 의약품, 비료, 농약, 기타 투소제.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장 밀접하게 우리 몸속으로 침투되는 것들입니다. 먹어서. 그런데 석유화학 산업에는 이런 앞에 말씀드렸고, 근데
석유 화학 혼합물로 만든 합성 식품 첨가물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합성 감미료, 착색료, 보존료, 항료 등이 있는데 자, 보기 좋게 해놨어요. 항미 증진제 대표적인 게 MSG예요. MSG 이런 것들이 조미료, 냉동 원물에 들어가 있고, 다음에 발색제, 이제 알산 나트륨 하는 거거든요. 이게 햄, 소세지, 햄 좋아하죠? 네. 저도 좋아하잖아요, 그죠? 프랑크푸르트 얼마나 좋아합니까? 프랑크푸르트 알죠? 켄터키 프랑크. 햄버거 그래서 한 개 주면 섭섭하잖아요. 최소한 5-6개 반찬을 먹어야지 맛있는 건데 뭐 그런 것들. 애들 우리가 또 굽어 주잖아요. 애들 우리가 대충 제일 우리 쉬운 게 햄 굽어서 계란 반찬에 김하고 주는 거죠. 그다음에 감미료, 아스파타탐,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 손들어. 막걸리 맛있죠. 거의 맛있는 단맛을 내는 게 아스파탐이에요. 아스파탐은 실제로 미국 조종사들이 미국에서는 조종사들 그 비행기를 보면 조종사들은 아스파탐에 들어가는 음료수를 먹으면 안 되게 돼요. 못 먹어요. 이게 왜냐하면 그 뇌쪽 그 정신적으로 어떤 그 신경 청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못 먹게 하거든요. 근데 바이드가 있어요. 그다음에 표백제, 착색료, 보존료, 유화제, 팽창제 이거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제가 다 이야기하면 오늘 사장님께서 저녁에 가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충 넘어갈게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몸에 이런 독소들이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뿐인데 이런 우리가 독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해독을 해줘야 되는데 자연은 어떻게 해독하냐면 인공 쓰레기, 각종 효리 이런 것들을 일단은 쓰레기를 수거를 해야 돼요. 그죠? 우리 미아원이나 또 산지킨 수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뭐 없애지는 못하니까 그 쓰레기장 소각장에다 다 넣잖아요. 넣어가지고 거대한 쓰레기 산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일정 기간 휴식년 안 돼. 그리고 또 안 되는 것들은 뭐 우리 국립공원 같은 데는 휴지기가 있습니다. 휴식년, 안식년을 두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생태계가 복원되는데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은 이런 것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도 우리 몸은 스스로 인체가 정화를 할 수 있습니다. 자연 치유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독소들이 친한 사람, 우리 몸에서 친한 영양소가 있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중에 누구랑 친하냐면 지방하고 친해요. 이런 합성 화학물들이 누구랑 친하냐면 지방하고 친해요. 자, 내 몸에 지방이 많다. 이걸 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있어서 이야기했는데 내 몸에 지방이 많다. 그러면 독소가 많은 거예요. 지방에 독소들이 녹아있거든요. 독소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내 뇌에서 자꾸 뇌로 올라가기 전에 살을 찌우게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이어트를 하면 요해가 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비워줘야 돼요. 자, 그러면 지방을 비우려고 그러면 일단 우리 몸에 지방을 녹여야 되는데 지방 요소를 해야 돼요. 지방 요소를 해야 되는데 우리 몸에 지방은 고기를 많이 먹어서 지방이 생긴 게 아니라 밥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탄수화물이 우리 몸의 청정 에너지원이거든요. 그 탄수화물로 밥이 나쁜 게 아니에요. 탄수화물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게 포도당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청정 에너지원인데 우리가 지금처럼 잘 먹고 사는 날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떻게 기억하냐? 에너지를 쓰고 남은 것들은 저장을 해놓자. 이렇게 우리 몸의 DNA가 그렇게 기억되어 있어요. 그래서 쓰고 남은 것들은 저장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간에 저장하고 근육에 저장하고 남자들은 배에 저장하고 여자들은 엉덩이, 허벅지에 저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못 먹었을 때 그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을 없애려면 어떻게 되죠? 일단 단식을 해야죠. 안 먹어야 돼요. 적게 먹어야 돼요. 내가 당뇨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단질 제한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로 쓰거든요. 그러면 지방에 녹아있던 독소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 몸 혈액 속에 나오거든요. 그럼 그걸 빼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식을 하고 그러면 우리 몸에 독소들이 나오기 때문에 내 몸에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독소들을 빼내줘야 되는데 어떻게 빼내주냐 독소를. 자, 우리 몸에는 소화효소가 그 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소들은 우리 몸에 그 미생물이 뭐냐면 우리 몸의 효소예요. 효소. 우리 몸에는 효소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 효소가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들은 대사효소를 3을 쓰고 소화효소를 1을 써요. 자, 소화효소는 뭐냐? 우리 밥 먹었으면 나 소화 다 됐어요 하잖아요. 그죠? 위장에서 소화효소가 나와서 소화를 시키는 효소들이 소화효소예요. 그죠? 그런데 대사효소는 뭐냐? 소화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세포도 우리 몸에 100조 개의 세포가 있거든요. 저는 100조 개 있고 대표님도 100조 있고 좀 적게 보이는 사람 우리 조정우 사장님은 한 60조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있어요. 사람마다 세포가 다른데 그러면 그 세포들이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고 해독하는 데 쓰면 그게 대사효소예요. 자 그러면 내 몸이 건강하려고 그러면 내 몸이 건강하면 소화효소 내 몸의 효소들이 소화효소를 쓰는 게 아니라 대사효소를 많이 쓰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밥을 좀 적게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그것도 어떻게 합성 첨가물이 된 거, 그 다음에 GMO 사료와 항생제, 성장 촉진제를 쓴 고기를 많이 먹는 거예요. 제가 또 얘기하기 또 길게 하면 길어지니까 짧게 간단해야 되니까 이거 넘어갈게요. 제가 다음 여기서 계속 제가 한번 강의를 할 건데 그때 제가 또 이야기해 줄게요. 네. 그래서 방 건강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소화효소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효소를 쓸 게 없어. 그렇게 자꾸 어떻게 돼요? 내 몸에 자꾸 독소가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단식을 하면 대사효소를 다 쓰죠. 그런데 독일 PM 우리가 방금 우리가 회사 제품에 들었잖아요. 독일 PM은 효소입니다. 발효 효소 주스거든요. 효소를 같이 해주면 대사효소가 빨리 되기 때문에 해독이 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의사들이 절대로 먹지 않는 음식 9가지 있어요. 자, 가공육, 탄산음료, 전자레인지 팝콘, 화이트 초콜릿, 무지방 우유, 마가린, 마요네즈, 밀가루, 통조림, 아이스크림 다 좋아하는 것들이죠. 저는 밀가루 엄청 좋아하거든요. 다 좋아하는 것들. 여기에 우리한테 들어가서 잘 해결 안 되는, 소화가 안 되는, 효소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 먹지는 못하지만 적게 먹고 PM 주스를 열심히 드시면 되는 거죠. 자, 지금은 해독 시대예요. 현재 내가 질병을 갖고 있는 거, 고혈압, 당뇨, 고지혈, 자가면역질환, 암 등 이런 난치성 질환이잖아요. 이게 난치성이 현대의학은 난치성이지만 제가 봤을 때 난치성이 아니거든요. 충분히 고칠 수 있거든요. 현대의학은 못 고쳐요. 왜? 대중요법이기 때문에 자르고 뭔가 막 없애고 이런 것 때문에 못 고치는데 이런 질환들은 이 질환 오기 전들에 비만, 불면, 두통, 소화불량, 변비, 아토피, 천식알레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먼저 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때부터 단식해주고 효소식을 해주고 밥을 적게 먹고 나쁜 거 안 먹고 하면 이쪽에 안 가는 거예요. 이래 가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더 절제를 하고 더 이렇게 우리가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 나을 수 있거든요. 이런 내 몸이 스스로 우리 몸의 세포들이 스스로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기 환경만 바꾸면 나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약을 먹죠.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약 처방 받아서 잘 먹으면 병 낫는 거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대사성 질환들은 그렇게 나은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혹시 주위에 내가 당뇨인데 병원 가서 당뇨약 먹어서 나은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는 사람 있으면 한 명도 없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위에는 제가 전달해서 PM 주스 먹고 당뇨가 좋아하는 사람 많거든요. 제가 직접 전달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원인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를 또 환경 때문에 농약이 찌든 먹거리, 가공식품, 의약품, 약의 어원은 독이에요. 약이 독이거든요. 그다음에 플라스틱, 용기, 실내 공기 오염 등등 우리가 먹고 마시는 생활 공간 속에 이런 독소들이 가득합니다. 그런 독소들이 내가 자꾸 내 몸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지방을 찌우고 살을 찌우고 그런 것들이 소화가 안 되는 것들이 우리 몸에서 장에서 부패를 하고 그러면 장 내벽을 얇게 만드는 거예요. 얇게 만들어서 그 독소들이 우리 몸에 침투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혈액부터 오염되고 그리고 그 독소들이 간에 침투되어 있으면 어떻게 지방간 있는 사람들은 독소들이 독소가 지방에 녹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지방간 있는 분들은 위험한 거예요. 뭐 간이 위험한 거죠. 간에서 독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간 경화까지 가고 간 섬유가 되고 우리 간에 가는 거예요. 그럼 원인은 뭐죠? 이거잖아요. 안 먹고 장을 튼튼하게 해주면 그런 독소들이 내 몸에 안 들어가거든요. 자, 현대인이 앓고 있는 만성질환 각종 병들은 내 몸의 독소를 빼주는 해독을 하면 내 몸 스스로가 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고령화 시대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잘못된 습관, 젊은 친구들부터 장이 안 좋아요. 요즘 애들은. 젊은 애들 요즘 자가면역증이 굉장히 많죠. 크론병, 아토피, 알레르기성 자반증 등등 뭐 말로 못하는 수많은 병들이 현대인들이 겪는 병들이 언제부터 나타나냐? 석유가 개발되고 석유부터 합성 화학 물질이 나와서 우리 몸에서 우리 주위의 생활 공기에 나오고부터
그런 병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들이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해독해주고 거기를 좀 멀리 하면 되는데 근데 맛있는 건 또 맛있는 거잖아요. MSG 들어간 게 맛있잖아요. 그죠?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은 좀 제한을 하고 효소식을 많이 하고 운동해주고 스트레스 안 받고 그렇게 하면 건강해지죠. 자, 이것이 PM이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그래서 바른 먹거리, 그다음에 해독 이게 이제 PM 우리가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PM이 바른 먹거리고 PM이 발효 효소 주스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우리 몸의 독소들을 해독해주고 젊고 건강하게 되는 거죠. 잘생겨지고 예뻐지고 날씬해지고 얼굴에 빛이 나고 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만할까요? 네, 지금까지 제가 해독과 그다음에 이제 그 독소에 대해서 이제 짧고 굵게 했었는데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지금 없어서 좀 많이 다음에 또 계속 여기서 제가 강의를 할 거거든요. 그때 와서 제가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 길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